천재 김수학 내신 대비 미스터 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설이고요. 서사갈래의 특징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서사갈래 우리는 지금 서정갈래 땅끝을 봤는데요. 서사갈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일단 서사 하면은 이야기, 소설 이런 것들을 서사갈래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특징은 작가가 서술자를 내세워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갈래이다. 그 다음 소설의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스터방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해제 이 부분은 거의 암기사항입니다. 이 소설은요, 해방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방산복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기회주의적 인물형,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풍자적으로 당대를 그리고 있다. 방산복이 미군의 통역관인 미스터 방이 된 다음에 권세를 누리며 과시와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통해서 해방 직후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현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소설의 주인공은 방산복인데요. 앞에 미스터라는 용어가 붙으면서 이 인물이 친미, 그러니까 미군 통역관이 돼서 그 권력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기회주의적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인물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성격의 제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스터 방 같은 경우에 일단은 방산복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요. 부정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게 특징입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거나하게 취하였다. 자, 여기서 주인은 방산복을 뜻하고요. 나그네는 백주사입니다. 주인은 미스터 방,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 백주사. 자, 주사는 이름은 아니고요. 그냥 남자를 대충 높여 부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하게 감에 따라, 자, 거나하여 취해감에 따라 그러지 않아도 이 즈음에 의기가 잠옷 양양한 참인데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불끈불끈 이런 건 음성 상징어죠. 하늘이 돈짝만한 것처럼 보인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허세를 부리고 있는 방산복의 속마음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복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참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 거칠 것이 없어. 거칠 것이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며 날 괄시를 놓으며 어디 있어. 지금 이 천지에 어림없지 어림없어 라고 말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저를 뭐라고 하며 괄시를 한단 말인지 괜히 연방 툭 튀어난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히 삐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자, 외모와 표정을 묘사하고 있으니까 간접 제시에 해당하고요. 과장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쌓는 것이었다. 자, 그래 쌓는 것이었다 라는 것은 그러는 것이었다 라는 구어적 표현입니다. 자, 구어라는 건 말투를 뜻하는데요. 소설처럼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장르에서 이렇게 구어적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소리 사설의 문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서술자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마치 독자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말투, 그러니까
글투가 아닌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소설의 문체상의 특징이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고 괄시를 한다는 말인지 괜히 그러는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이래봬도 동양삼국 물 다 먹어본 방산복이요. 청어를 못하나 청어는 중국어요. 일어를 못하나 일본어요. 영어를 못하나 영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방산복은요 3개 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난 듯이 맥주컵을 벌컥벌컥 단숨에다 마신다. 자, 역시 음성상징어가 쓰이고 있고요. 이 소설은 음성상징어를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고는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늘름 한 줌, 그러던 버릇이 미스터 방이요, 신사요, 방선생이로도 불리어지는 시방도 무심 중에 절로 나와서, 그러니까 옛날 버릇이 미스터 방이 되고 신사가 되고 방선생으로 불리면서 출세하고 성공한 후에도 술을 마시고 나면 손가락으로 김치를 쫙 집어먹는 좀 못배운 버릇이 그냥 나옵니다.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 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라조기 한 점을 집어다가 으득으득 씹습니다. 술은 참 맥주가 술입니다. 어느 놈이 만일 무엇라고 시비를 하거나 괄시를 한다면 당장 그 라조기를 씹듯이 으득으득 잡아 씹기라도 할 듯이 괄괄하던 결기가 그러다 벼랑간 어디로 가고 이번엔 맥주 추앙에 나오던 것이었다. 맥주를 노봉 없이 떠받들어 봅니다. 술도 미국 사람네가 문명했죠. 조선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자, 방산복의 사대주의적 태도가 드러나죠. 미국을 추앙하고 조선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멀고 말고 아직도 멀었지 하고 백주사가 비위를 맞춥니다. 쥐상호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 수염의 백주사가 병을 들어 주인의 빈 컵에 다 따르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쳐 비위를 맞춥니다. 보비위라는 단어의 의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여기는 백주사라는 사람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란 수염이라고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상도 좀 드슈 라고 얘기합니다. 난 과해. 괜히 그러셔. 백상 주량을 다 아는데 만난 지는 오래됐어도 다 젊었을 적 말이지. 지금은 올해 참 몇이지? 48 아닌가? 그럼 나보다도 11살 위시군. 그래도 백상은 안 늙으신 셈이야. 안 늙는 게 뭔가 머리 생걸 보게. 그건 조백이지.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새치가 난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스터 방이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서술자가 백주사의 내면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향리의 예법으로 10년이면은 절하고 배워야 한다. 자, 향리의 예법으로 10년이나 많으면 절을 하고 봐야 한다.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깎듯이 공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옛날 시골의 예법으로는 그 앞에서는 술과 담배는 당치도 않고 부득이한 경우면 옆으로 앉아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런 것을 마치 제 연갑 친구나 또는 타관 나그네에게나 하는 것처럼 백상이니 쓸두슈 조백이시지 하는 말버릇이 고약해서 발을 개키고 앉아 정면으로 술을 먹어 담배를 뻐끔뻐끔 피워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 또 나이도 나이려니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 이거는
백주사의 내면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래봬도 나는 3대조가 진사를 하였고 그 첩제가 치방도 버젓이 있습니다. 5대조가 호조 판소를 지냈고 7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 이런 명문거족 집안이었다. 또 내 12촌의 땡땡 군수고 그 12촌의 아들이 만주고 땡땡현 땡땡현 촌장이요 하였다. 그리고 시방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다지만 아무튼 2달 전까지만 해도 어느 놈이 그 앞에서 기침 한 번을 크게 못 내던 백부장 훈팔 등의 땡땡경찰서 경제계 주임이었던 백부장네 어르신인 이 백주사가 아닌가. 2달 전 그때만 같았어도. 자, 지금 백주사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나이도 10살이나 많고요. 자기네 집안을 보더라도 3대조가, 5대조가, 7대조가 버젓이 명문 집안이었고요. 현재는 친척 중에 군수도 있고요. 촌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백부장은 백주사의 아들입니다. 경찰서 경제계 주임이었습니다. 자, 그런 자기의 이 신분을 두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하고 일단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중간중간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1인칭 시점이라기보다는 전제적 서술자가 1인칭 대명사 나를 사용해서 백주사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놈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백주사가 이런 처지가 된 이유는 요것 때문이죠. 독립 때문이에요. 광복 직후라고 했잖아요. 독립되기 전에는 아들이 경찰서 경제계 형사였습니다. 그리고 막덕이라고 나오는데요.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를 뜻하는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하고 호통을 하고 당장 물고를 내고 싶지만 그 좋은 세상은 어디 가고, 자, 여기서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건 광복 이전을 뜻합니다. 광복 이전의 아들이 친일파 형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이시경이란 말인지 몰랐다. 자, 그럼 우리는 백주사라는 인물 역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여튼 그만치나 혼란스러운 백주사에 되면 미스터 방의 근지야.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미스터 방의 증조가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다. 조부는 고을에 아전을 다녔고 아비는 집신장수였다. 70에 고로롱 아직도 살아는 있지만 시방도 집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 가는 방첨제가 바로 그였다. 그리고 이 방삼복이는 먹고 자고 꿍꿍 일하고 자식 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 모르는 상일꾼이었다. 그러나마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던 코삐뚤이 삼복이었다. 자, 코삐뚤이라는 거는 방삼복의 외향적 특징이고요. 풍자하고 조롱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난 넣고 기역자도 못 그리는 판무식이었다. 그러니까 방삼복이 굉장히 3개 국어를 한다라고 위세를 떨지만 사실은 약간 과장과 허위가 있는 인물입니다. 글을 쓸 줄은 모르고요. 그냥 말을 몇 마디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일꾼일 바에 남의 새토마직이라도 얻어 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니던 코삐뚤이 삼복이가 하루아침에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간답시고 아침 저녁 간대 없는 부모에게 다 처자식을 떠맡기고 훌쩍 일본으로 떠나버렸다. 그것도 12년 전에. 자, 광복 12년 전입니다.
요 부분은요, 뒤에 제시될 내용과 함께 방산복의 일생의 한 부분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떠난 지 7, 8년 만에 7, 8년을 신통한 벌이도 못하는지 돈 한 푼 보내는 싹도 없더니 하루는 느닷없이 중국 상해에 와 있노라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감강 소식이 없다가 3년 만에 퍼뜩 고향에 돌아왔고 10여 년을 저의 말만 따나 동양삼국 물을 골고루 먹고 다녔으면서 별로 이때가 벗은 것도 없어 보이고 행색은 헤어진 양복 누더기에 볼 꿰어진 구두짝을 꿰어 신고 온 모양이 군데군데 김질은 했으나 빨아다린 무명 고의적삼을 입고 고향을 떠날 때보다 차라리 초라한 것 같았습니다. 늙은 어미아미와 젊은 가속이 뼈품으로 버는 것을 얻어먹으며 굶으며 하면서 한 일령 번둥거리고 놀더니 회심이 들었는지 처자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 현조동 빈탈에 다 찌그러진 행랑방을 얻어 살며 처음 1년은 용산에 있는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고 이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고 다시 1년이나는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비천 삼아 구두직공으로 구두방을 다니며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다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뜨려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두방에 너나 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괴짝 한 개를 걸머지고 신기료 장수에 나서고 말았다. 헌신을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방산복의 생활에 대한 그간의 생활에 대한 요약적 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요약적 제시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생략을 통해서 특정한 시기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 사건 중심의 요약, 그 다음에 시간적 비약이 있으면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요약적 제시라고 말합니다.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종로 항복한 한기래가 신기료 장수를 하다가 자연히 서울온 고향 사람의 눈에 종종 뜰 밖에 소식이 고향에 퍼지자 누구 한 사람 칭찬은 없고 빈정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일본으로 천국으로 10여 년 타국바람 쏘이고 온 놈이 겨우 그거야? 아이고 부전자전이로구만. 아범은 집 신장수, 자식은 구두 입는 장수. 아마 신발 명당에다 무덤을 썼나 보다 라고 신발 관련 일을 하는 방산복과 아버지를 고향 사람들이 무시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이렇듯 근지는 미천하고 소개된 것이 없고 가랑이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화라는 것이 고작 거리에 나와 앉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이 헤어지고 고린내 나는 구두짝 꿰매어주고 징박아주고 닦아주고 하던 천업을 하던 그 콧빛돌이 삼복이었다. 백주사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방산복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구리가 울체기척 생각 못한다더니 발칙한 놈, 고얀 놈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삼복이 비위를 맞추지만 속으로는 무시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백주사는 생각하니 분개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피트리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명당을 들었단 말인지, 그러니까 무덤을 잘 썼는지, 무슨 조화를 지졌는지 불과 몇 달지간에 훌륭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미스터방인지 구리다방인지가 되고, 자, 이거는 구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 구어적 표현은 요 아래에 해당하는 거고요. 일단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미스터방인지 구리다방인지 라고 하는 것은 말해학적 요소,
일종의 조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과 인물에 대한 조롱이 섞여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리다방에서는요, 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건 영어식 표현이고요. 구리다방 같은 경우는 일어식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해악과 조롱이 섞여 있는 말장난, 언어 유희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가 되어가지고 갖은 호강을 다하며 천하에 무서울 것이었고 기광이 나서 막 이러니 막 이러다, 자 이런 게 구어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운수람 참 모를 일이야. 백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탄복도 아니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꽃비둘의 산보기가 이 눈부신 발씨는 그러나 백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바람이 났다든가 조화를 지났다든가 그런 신기한 곡절이 있는 게 아니고 지극히 간단하고 수월한 것이었다. 다못 몸에 지닌 재주 가운데 총기가 좀 좋아서 일찍이 영어마디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 조건이 없던 바는 아니지만, 자, 이런 표현이 방산복이 성공한 까닭을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판소리에서 서술자가 개입하는 부분과 유사한 문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이전에 길거리에서 신기루 장수를 하던 방산복이 해방이 되어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활이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미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돈 벌 방법을 떠올립니다. 급히 양복을 사입고 시장에 가서 말이 통하지 않아 물건을 사지 못하는 S 소위와 마주쳐 도와주고 그 일을 계기로 통역사 일을 하게 됩니다. 미스터 방으로 불리며 S 소위를 등에 업고 권세를 부리고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호가 호위한다 라는 단어를 쓰죠. 남의 권세를 빌려 행세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사람 백주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백주사의 하소연을 듣습니다. 이제 백주사의 사연이 등장합니다.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주면서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경찰관의 계급입니다. 8.15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3곳 주재소와 2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며 200석의 주수와 토지, 10,000원짜리 저금 통장, 10,000원어치가 넘는 돈, 비단, 역시 10,000원어치가 넘는 옆에 내의 폐물과를 장관하였습니다. 남들은 줄일 창자를 졸라 맬 때 그의 광에는 옷 같은 정백미 흰 쌀입니다. 하얀 쌀이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1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경찰서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 호화판이었는데 8.15 그날 밤, 광복이 되던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했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은 쌀 말고도 광목 6통, 고무실 23켤레, 직화다비 8켤레, 빨래판우 3개짝, 양말 50타, 정종 13병, 설탕이 1부대 이렇게 있었더란다. 마치 전에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물건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친일파였던 백선봉, 즉 백주사의 아들의 호화스러운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의 횡포가 얼마나 대단했었을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10,000원어치 예펜네 폐물, 10,000원어치 옷감, 비단, 10,000원짜리 저금 통장 말고도 거기에 플러스 저거까지 있었대요.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뺏기고 집과 세가는 조각도 못쓰게
산산이 다 부서지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습니다. 한편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아들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하게 굴고 소작인들에게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해서, 즉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횡포를 부리고 살았기 때문에 백선봉이 도망해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사의 집을 습격하였습니다. 집과 세간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배금 물자 숫한 것 죄다 뺏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피신해 목숨만 보존하였습니다. 백주사는 비싼 여관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해서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것이지만 아무런 묘책이 없었습니다. 친일 행위를 통해서 횡포를 부렸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죠.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미스터 박을 만났다. 종로를 지양 없이 거니는데, 자, 그러자 오늘은 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첫 장면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던 자동차 멈추며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양반이 하나 내려서더니 눈이 마주치자 백주사 아니신가요? 반기는 것이었다. 코핏줄이 산부기가 분명했다. 자네가 방 하고 놀랍니다. 네, 산복입니다. 아, 근데 자네가 살 때가 됐답니다. 하더니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 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친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훤히 튀어 말도 제법 의젓해진 것 같고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 하루아침에 몰락해 가뜩이나 초상집의 개처럼 비유죠.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지 못하였다. 그런데나 이 녀석이 언제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인간이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게 분명했고 잘만 하면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는 듯 싶었다.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코핏들이 산복에는 말고 더한 놈에게라도 머리를 숙이는 것쯤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백주사 역시 기회주의적 인물이고요. 얼마든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 여보게 미스터 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경과 설명을 한 후 끝맺기를 어쨌든 그놈들 말이니 한 놈 남기지 말고 죄다 붙잡아서 괴수놈들이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은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꿇어앉히고 항복받고 빼앗긴 걸 도로 다 찾고 집이고 세간 쳐부신 건 말끔하게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재산을 절반을 논아줌세. 응, 여보게 미스터 방. 염려 마슈 선뜻 대답했습니다.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지면 기관총을 둘러맨 MP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끌고 내려가 쑥밭을 만들어 놉니다. 고마위. 백주사는 복수하는 광경을 연상하며 미스터 방의 손목을 잡습니다. 백골난망이겠네.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못하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보슈. 자네라면 어련하겠나. 흰 말이 아니라 겉은 말이 아니라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고만다 제발이요. 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잔뜩 허세를 부리고 있는 방산봉기였습니다. 미스터 방이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을 꿀쩍꿀쩍 양치를 합니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에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가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갑니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에요. 자, 음성상징어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 거 확인되죠?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미스터 방이 걸쭉한 양치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뱉는 그 순간입니다.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소위가, 그러니까 방산복의 권력의 실체죠. 들어서다 말고 미스터 방이 노대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서너 걸음 물러나서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그 순간 그만 일치가 되었습니다. 에고머니, 자, 양치물이 S소위 얼굴로 쏟아진 거겠죠. 즐겁을 했지만 배 터진 양치물의 귀쾌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폭포로 내리쏟아져 웃으면서 쳐드는 S소위 얼굴 정통에 가서 차르르. S소위가 유 데빌, 기급할 자식이라고 S소위가 주먹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고 주먹을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는 미스터 방 턱을 상놈의 자식 하며 어퍼컷을 한데 갈겼더라고. 자, 구어체적 표현이고요. 이렇게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방산복의 몰락을 예고하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본문학습 여기서 끊고요. 학습활동과 작품 엮어읽기까지 연달아 올리겠습니다.